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어예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올랐네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마 철봉 운동을 연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 시작 10분 뒤부터 1980선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G20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57포인트 0.08% 오른 1981.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500억 원 넘게 순매수세로 지수 하락을 막았고 외국인이 20억 원어치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602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3%대 강세를 보였고 음식료와 의약품, 보험업종도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92엔대로 밀려나면서 IT와 자동차 부품 등 수출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춘절 수혜로 중국 소비주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생명이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NHN과 KTNG, 현대중공업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상선이 4분기 어닝쇼크에 4.26%가 급락했고 KB금융은 ING의 지분 매각 소식에 2.11%가 밀렸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네요.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2.05포인트 0.4% 오른 514.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1억 원, 41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0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와 운송, 통신 장비, IT 부품 등이 1%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는 2% 가까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 CJ E&M 등이 내린 반면 파라다이스와 CJ는 2에서 4%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 성장 기대로 3%대 강세를 보였고 컴투스는 기관 매수 확대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엔저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던 IT와 자동차, 이른바 전차 군단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만큼 다시 주도주로 떠오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뱅가드 펀드와 환율 문제 등으로 IT와 자동차 등 전차 군단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증시를 이끌었던 양대 축이 무너지자 코스피 지수는 19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IT와 자동차를 연일 내다 팔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다시 전차 주식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달 들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1위는 삼성전자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2위와 3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엔화 약세 분위기는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IT 자동차 업종이 재차 국내 증시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IT와 자동차주가 국내 증시의 주도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차 군단의 반등이 오더라도 대응 전략은 철저하게 나눠서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IT주는 이익 성장률과 글로벌 경쟁력 등을 감안해 주도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매수 우위 관점에서 분할 매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는 업황 자체가 천천히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낙폭 과대 국면에 놓인 것은 분명한 만큼 저가 매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유로존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올해 유로존 경제가 정체될 것을 전망해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오상혁 기자입니다. 유로존 경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4년 만에 최악의 침체를 보이면서 연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4분기 유로존 경제가 0.6%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성장세가 크게 꺾였던 지난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2.8% 이후 최악이며 0.4% 역성장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도는 것입니다. 특히 유로존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중심국 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4분기 마이너스 0.6%, 2위 경제국인 프랑스는 마이너스 0.3%,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지표와 금융시장 추이만 봐서는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제 흐름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이 중기적인 유로 하락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성장률마저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유로 평가 절하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ECB가 보고서를 통해 주변국의 부채 위기야 이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돼 올해 유로존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토르 코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ECB가 조만간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ECB의 팽창적 통화 정책은 두 차례의 장기 저금리 대출 공급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며 ECB가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익입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주식시장은 G20회의 결과에 따라 등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화 양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큰 흐름상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가 좀 진정이 됐지만 추세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의 시퀘스터 조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 내에서 새로운 변동성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1970선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예상되는 한 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엔화 약세를 얼만큼 저지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해법이 없는 한 지수는 현 수준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원화가 일부 강세로 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의 시퀘스터 조항과 관련되는 협상들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예상한 대로 10월 초반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고 보면 시장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실제적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인 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 있는 G20 회담 결과를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3월과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면서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과 1분기 실적이 하향되는 종목에 대한 주가의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되고 원화가 약간 약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빌미였는데 여전히 엔화는 약세 추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이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나 그다음에 통신 쪽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결국은 소비재 업종에 주목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아시아존에서의 그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화학주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글로벌의 성장성은 IT라는 업종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월 말 같은 경우에는 세계 핸드폰, 스마트폰 쇼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